안 되겠어. 여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왜 반말이야? 자, 안 되지. 자 말고 뭐를 해야 될까? 깨. 깨.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깨 뭘 해야 되죠?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는다고요. 해요? 네. 질문하시라니까요? 400. 유형 3, 433번. 자, 평행 이동에 의해서 원이 또 다른 원으로 옮겨졌다면 여기 있는 미지수들을 찾아주세요. 자, x 칠판을 멀리부터 잘 써놓은 x, y라는 점이 이거 점이야 점. 이 점이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5로 이동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말로 표현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하는 말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원이 자, 표준형 만들기 크게 어렵지 않네요. 표준형 만들면 뭐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랑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정보가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었고요. 반지름 제곱이 5 마이너스 a이겠지. 맞지? 그럼 얘를 여기서 알려준 방법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중심은 어디로 갈까? 이동. 응? x좌표는 2 커지고요. y좌표는 5 작아지라고 돼 있었지. 그러니까 0, 그럼 그렇게 옮겨진 애의 반지름 제곱은 몇이겠어? 어떤 원을 이쪽으로 옮겼어. 그럼 반지름 제곱은? 이걸 왜 고민하는 거야? 어떤 원을 옮기면 반지름이 바뀌어? 막 옮기면서 쪼그라들었어? 네가 파먹었니?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 옮겨진 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나는 어디가 어디있냐?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은 3이래. 그러면 얘는 중심이 뭐야? 0, 마이너스 b. r 제곱은? 반지름 제곱은? 네? 3. 옮겨서 얘인데 얘는 얘인데 옮겨서 된 애가 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둘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따라서 B는 4일 것이고요. A는 2가 돼야 되겠지? 끝난 거야. 별거 없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점이야, 점. 그냥 점을 생각해. 원은 중심만 잘 따라다니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아무리 옮겨다닌다고 해서 그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또? 큰일 났다. 진짜 배고파. 내가 쓰러지거든. 잘 끌고 가서 저기 교실에 있는 밥을 먹으라고 해주세요. 만드셨어요? 서빈이 얼굴 보니까 갑자기 점점점. 저예요. 미안해. 쌤이 아침부터 딸내미 아침부터 막 놀리고 왔는데 오늘 누군가를 보면 놀리고 싶죠? 한 놈만 걸려라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 난사하고 다니는 듯한. 자, 또? 446. 유형 6인가요? 네. 네. 다음 중 점 마이너스 3,9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로 옮기는 대칭 이동이다. 자, 마이너스 3, 9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그러니까 y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된대. 그건 대칭 중 어떤 대칭을 사용했을 때야? X축. 그렇지. x축 대칭을 사용했을 때야. 446번. 가영이. 점을 왜 찍었지? 영어말은 같이 있나요? 여기도. 가영이가 있다는 마인드로. 자, 이 대칭 이동에 대하여 다음 직선도 옮겨주세요.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돼? 자,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에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칭 이동은 똑같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 옮겨지면 여기 뭐라고?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다? y를 뭐로 바꿔라? 마이너스 y로 바꿔라. 끝.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게 답이야. 끝. 5 아니고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맞네? 5번. 5가 맞네 진짜. 나 5 그래서 5번 아니라. 오늘 미나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냥 아무 소리나 하나 내주세요. 오케이. 그렇죠. 소리 중 제일 좋은 거 웃음소리. 우리 어저께 들었는데 옆반에서 미나 혼자서 웃고 있는 소리. 그래서 웃으면서 이것들이 또 몰래 보드게임 하나?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수업하고 있지? 말이 안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또 몇 번? 51번. 451번. 이 정도면 그냥 뭘 하는지 모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칭 이동 시켰대. 자, 얘를 그럼 옮겨진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뭘까? 3,2. 반지름은 여전히? 자, 그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세워주세요. 근데 얘가 뭘 지나간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더하기 5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은 r 제곱은 10. r은 몇이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이 정도면 하나도 하나도 모르는 거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수준 아닙니까? 라는 게 진짜 별거 없잖아. 난 내가 푼 게 없는 거 같은데 서빈아. 네가 읽으면서 너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다 대답했잖아. 그치? 자, 맞다. 우리 서빈이가 그런 학생이었지. 그때 쌤이 이제 혼자서 한 2번 해줄 때 문제를 안 읽더라고.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지? 단원이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곱셈 그러면 맨날 곱하기만 한 거 아니까 문제를 안 읽어. 문제에 3하고 5 나오면 3, 5, 15. 그 3이 뭘 뜻하는지 5가 뭘 뜻하는지 읽 생각이 없어. 이번 단어는 곱하기 하고 있으니 3하고 5를 곱하겠지. 거의 그 수준으로 풀더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문제 다시 읽어봐. 그래 3, 5. 다시 읽어봐. 그래 3, 5. 야이씨 문제 좀 천천히 읽으라고. 문제만 정독만 잘해도 쉽게 풀리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야. 훨씬 복잡해지는데. 자, 그 다음에 또 556번 456번. 자, 포물선은
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에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어요 라고 돼 있잖아. 자, 우선 첫 번째 함수가 처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에 있대. 얘를 뭐 해달래요? y축 대칭시키래. 그러면 y축 대칭시키는 거의 특징이 뭐야?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x 보이는 데다가 마이너스 붙이라는 게 아니라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뀐 애는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거야.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나는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근데 얘의 꼭지점이 필요하대. 왜냐면 그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우리 그렇잖아.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 말은 뭐야? 그 점을 직선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요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럼 표준형 만들라는 소리네. 미지수 포함되어 있을 때. 자, 찾아주세요.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얘가 에 있대.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y 4 마이너스 4a 제곱은 x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자, 우변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4a 제곱 마이너스 2a 이항하면 마이너스 2는 0는 0. 2로 나눠주고 인수분해하면 a 찾는다 못 찾는다? 찾는다. 그 중에서 양수 찾아달래. 답 2개 나오면 그 중에 양수 골라달래. 어디가 어려운 게? 대칭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문제 안 읽었다는 소리 내 말이 맞잖아. 아니 첫 줄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라고 써있는데 그냥 이차 함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어? 오케이.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쟤. 호호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자, 그다음.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59번 459번. 이 느낌은 배고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치? 살 쪄본 적 없어서 그렇지. 아니요? 야, 오늘 밤부터 나 저주한다. 내가 먹는 음식마다 저다 제형이라고 써놓고서 같이 칼로리가 되길 막 이러면서 막. 케첩 짤 때도 제형 이렇게 빨간 글씨. 자, 여기서 처음에 우리 서민이가 질문한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자, 얘가 있어. 얘를 첫 번째 y는 x에 대칭시켜달래. 그럼 어디로 왔을까? 네. 그러더니 두 번째 뭘 해주길 바랬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 달래. 그럼 얘가 어디로 왔을까? A 마이너스 2 6 근데 그게 4,b가 됐대. 미나가 비웃었어 너. 야 근데 솔직히 재영이도 살짝 웃었고요. 안 웃었어요. 야, 너 연기 잘한다. 아니 안 웃었는데? 야, 야마! 그 혼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알았다. 이거 잠깐만. 솔직히 이제 의심되기 시작했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안 푼 게 아닐까? 숙제 안 해오고 질문으로 지금 다 던지는 게 아닐까라고 내가 지금 의심되기 시작하거든? 아닙니다.
이거 합리적 의심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다음 다음 질문 보면 알겠지. 의심에서 확신으로. 68번. 468번. 468번 어디 있어? 자, 그림 먼저 설명. 여기 A가 있고요. 얘를 P를 중심으로 점대칭 시켜주세요 하면 옮겨진 점을 B라고 할게. 그럼 B는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특징이 뭐라고요? 이렇게 A, P를 연결했을 때 A에서 P까지 간 선분의 길이만큼 지나친 지점을 B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B를 직접 찾고 싶을 땐 어떻게 찾을 수도 있어? B에서 A까지는 2칸, P까지는 1칸이니까 B는 선분 AP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해도 되고, 뭐 사실 A, B의 중점이 누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지. 이걸 이용해도 됩니다. 자, 따라서 사실 중점 이용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A라는 점이 A,4야. 오케이? 그 다음에 대칭을 중심 2,3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2,3이 P야. 그래서 옮겨진 점을 B라고 할 건데 그 옮겨진 점의 결과물도 알려줬어. 마이너스 5, B가 됐대. 그럼 뭐라고? B에서 A까지와 B에서 P까지가 2대 1의 외분점이에요로 해도 되고, P가 누구? A, B의 중점이에요 하는 거니까 중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P의 좌표는 중점으로 찾으면 어떻게 찾아? 2분의 X좌표들의 합, 2분의 Y좌표들의 합. 이거 계산하면 2, 요거 계산하면 3. 어느 부분에서 어려운지 확신이 되는데 이 정도면 확신. 맞지? 미나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미나 이미 끄덕이고 있어. 선생님이 옳은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간질하면 이제 좀 있다가 계단에서 우당탕탕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야! 아, 마스크 벗어봐. 와, 이 새끼들. 야, 너 뭐 돼? 야, 뭐 소래. 야, 씨, 소래. 씨. 신천이나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매화는 찌그러져갖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매화가 이거예요. 매화가 이겨? 사실 그래요. 그 지하철 그런 거지 이제. 소래고해가 쓱 들어가고 야! 그러면서 이제 수소고 치고 은행고 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매화가 와서 이제 에이씨 이러면서 밀치면 이제 소래고가 찌그러져갖고 사실 매화고는 옛날 기준 한 2, 30년 기준으로 치면 매화고는 그냥 저기 변두리 시골에 사는 그냥 순박한 청년들. 아니 순박. 소래고가 이 근방에서는 소래고가 2장 2등밖에 못했어. 1등을 못했어. 서인이요, 서인이요. 1등이 어딘 줄 알아? 신천. 신천 그때 없었어. 존재하지 않았어. 그냥 거기 논이었어.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때 1등은 저쪽 저기 안산 쪽 안양 가는 길 쪽에 한인 고등학교라고 있었어. 거기가 심지어 인문계 고등학교 공고도 아니야. 그때는 공고들이 좀 무서운 애들이었거든.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갔으니까. 한인고는 심지어 인문계인데 지금도 있나 몰라. 요즘에 그 학교 이름을 못 들어가지고. 새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최고의 학교는 근처에 어느 학교인지 딱 봤을 때 그 학교야 그러면 아무도 이제 눈 피해야지. 3초간 눈을 마주치면 이제 바로 삥 뜯기는 거니까. 딱보통 시야는 전방 45도 아래로 가려 누군가 눈이 맞추면 안 돼요. 그 부천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중에 진영 실업고등학교라고 있었어. 거기가 최고. 거기 학교에 운동장도 없어. 옥상 운동장. 그래서 그 들리는 소문으로 말 안 들으면 옥상에서 밀어버린다. 이런 소문 들으면서 괜히 막 교복이 뭔지도 몰라. 솔직히 선생님 기억도 안 나거든.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 뭐라 그러지? 악명만 드높은 학교인 거지 본 적도 없어.
실제로 싸우고 때리고 하는 형들 본 거는 대부분 좀 부청 공고. 그 형들은 정말 활동적이었어요. 오. 약간 진영식으로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 무협지의 고수들이고, 그래서 평상시에 볼 수 없어 일반 사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왈패들, 시정 잡배들로 봤을 때 그때는 부청 공고 무서웠어 그때 형들. 근데 사실 그때 소래고 누나들도 무서웠어. 소래고 누님들, 소래고 누님들 교복이 어땠는 줄 알아? 요즘 소래고 교복 이렇게 짧잖아. 너를 이렇게 좀 옛날에 주름 치마였거든. 이렇게 스커트처럼 생기지 않고 주름 치마에 요 정도 무릎 선에 맞추는 그냥 일반 스커트였는데 누나들은 멋있잖아. 발목까지 길게. 네. 짧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저기 속옷 보일 만큼 짧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길어.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가려고 이렇게 보면 누나들이 학교 앞에 서갖고 치마를 반으로 접어 올려서 핀으로 꼬매고 묶고 있어. 이렇게 짧아 보이려고. 집에 갈 때 되면 이제 이거 핀 다 뽑아갖고 다시 쫙 하고서 그때 그게 멋있어. 괜찮다. 누나들 싸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치마를 탁 올려갖고 촥 해갖고 묶어서 바지처럼 만든 다음에 쌤이 이제 친구들 싸우는 걸 몇 번 봤는데, 남자애들은 뭐 싸우는데 남자애들 사실 드라마에서야 멋있게 싸우지 실제로는 개싸움이야. 이렇게 싸우는 건데, 쌤이 본 가장 아름다운 펀치는 여학생이었어.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나? 뭐 여자애 둘이서 모락모락 싸우더라고. 보통 여자애들 말싸움 많이 하니까 말싸움 막 하는데 이제 격해진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년 저년 뭐 하면서 욕이 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었을 거다 같아. 도시락 먹는데 여자애들 쌤 때는 도시락 싸갖고 다녔으니까 여자애들은 예쁜 손잡이 달려있는 천주머니에다가 도시락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따랑따랑 들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책상 위에 도시락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싸우다가 여자가 빡치니까 와, 나 그걸 이렇게 직관했잖아. 싸우니까 구경해야 될까 남자애들이. 누가 이기나 오늘 이제 구경하는 거가 누구 말빨이 더 세냐가 우리 때는 그거라면, 여자애도 갑자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 이걸 잡아서 이렇게 치는 거였으면 선생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았어. 손잡이를 이렇게 거꾸로 잡아서 꺾어서 집어서 이렇게 거기에 도시락이 매달리게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때렸어. 이거 드라마 애니메이션 같은데, 일본 애니메이션이라 봤을 것 같은 그 유려한 동작. 이걸 맞은 여자애는 자빠졌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 난 느낀 것 같아. 그 여자애는 분명히 기절하지는 않았을 거잖아. 일어나면 또 맞는다. 한 방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누워 잠자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지금도 기억나. 그 벌써 몇 년, 엄청 옛날 전인데도 선명히 기억나. 이 말아주던 그 동작과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그 펀치의 궤적. 여기서 중요한 건 선빵 필승입니다. 자, 또 뭐 할까요, 서빈아? 이따가 계단에서 저기 조리 돌림 할 거면 선빵 필승. 없어요. 이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과제가 또 뭐였죠? 네. 요 책 앞부분에서 질문 있으면 추가로 받으라고 했었구나. 뭐 해줄까요? 쭉. 유미쌤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거기서 질문 없으면 집합 질문줄 나갈 건데. 좋아요, 집합. 왜 그래, 쌤, 너 책 없어. 왜? 올림푸스예요? 책이 없어서. 제가 고질병이에요. 왜, 뭐, 토요일날 올림푸스예요? 올림푸스 남은 문제랑 집합 끝내줘. 스테이는 그거 해달라고 그랬구나. 더 없어요? 그럼 올림푸스인가? 라이트 쌤 안 봐요? 그래. 라이트 센에도 집합이 있는 거잖아. 이거 같은 책이잖아. 다 라이트 센 키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게 좋아. 왜냐면 개념 설명인데 올림푸스는 너무 우리가 압축돼 있어서. 자, 지난 시간에 집합의 절반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집합의 연산 파트를 해서 집합을 끝낼 거야. 집합까지가 너네 중간고사 범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렇게가 기말고사 파트. 자, 집합. 집합의 뜻은? 이런 걸 집합이라 한다. 원 공통점 원소들의 모임. 끄덕이지 말고.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끄덕이는 거구나. 옛날에 국가 지도자였던 분은 이렇게 자주 흔드시더니 미나는 이렇게 흔드는 버릇이 있는 건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흔드는 건가? 자, 원소들을 모아놨어. 그지? 어떤 원소들이 어떤 애들인데?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말할 수 있을 분명히를 다른 단어. 명확한. 아 명확한. 기준이 조건. 확실한. 조건. 기준이 확실해서 우리 집합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와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잠시만요, 저기 담당자한테 다시 물어볼게. 이런 거 안 되고. 된다? 안 된다. 될지 안 될지.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 있어. 이런 거 안 돼.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누가 물어봐도 되는 조건으로 모으는 거. 그치? 그게 집합임. 명확한 조건이 핵심이야. 맞죠?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모임,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착한 사람들 이런 거 애매하단 말이지. 맞죠? 자, 그 다음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 포함되는 애들 하나하나를 아까 서빈이가 말했듯이 원소라고 말한다고 그랬지. 맞죠? 그 원소들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 집합의 표현 방법이 뭐가 있었죠?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었어. 원소 나열법. 그렇지. 원소 나열법. 뭐야? 원소를 일일이 다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 2, 3 뭐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조건 제시. 조건 제시법. 1, 2, 3을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처음에 어떻게 중괄호 하고 임의의 나의 원소를 x라고 부를 건데 그 x가 뭔지 내가 이제 설명할게. 여기다 쓰는 거지. 뭐라고 쓸 거지, 영아? 1, 2, 3이요? 네. 1부터 3개의 자연. 1부터 3개의 자연. 1부터 아니 조용히 해봐. 1부터 3까지의 자연수. 그래요.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까 재훈이가 처음에 표현을 할 때 1부터 하면 1부터 연속한 세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럼 1, 2, 3이 들어올 것이고 맞나요? 뭐 4 미만의 자연수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자연수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영은 빠지는 거야. 오케이? 표현하기 다양해.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어휘력이 되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학 어휘력은 그런 거야. 똑같은 상황을 다양한 상황들로 표현을 해보는 연습. 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집합 이름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주머니 안에 원소들 이렇게 둥둥둥 하고 띄워놓는 거죠. 자, 이때 조건이 이런 거야. 7보다 작은 7의 배수. 뭐 있죠? 1. 7의 배수에 1이 있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 뭐 지구 613 행성에서 왔나요? 평행 이론 뭐 그런 데는 그런 게 가능한가? 자, 없죠?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하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치? 자, 이때 우리는 구분 짓는 방법이 또 여기 있어. 원소의 개수로 집합을 구분하기도 해. 원소의 개수가 얘처럼 3개나 0개라고 명확하게 몇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은 무슨 집합? 유한집.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집합. 그래서 1과 2 사이의 실수들의 집합. 1과 2 사이의 실수는 무수히 많잖아. 그치? 그런 집합은 무슨 집합? 무한 집합이라고 구분하더라. 그러면 저번에 쌤이 그랬었잖아. 야, 가서 저기 쌤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사와라 했을 때 윤석 거 누구 거 이름을 다 셀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 집합의 뭐? 원소의 개수만 알아도 충분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집합, 그러니까 n 괄호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어? 집합을 넣는 거지. 집합 이름을 써줘도 좋아. 지금 집합 A가 얘였잖아? 그럼 원소가 몇 개? 3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안에다가 그냥 집합을 써도 돼요.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집합을 직접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름만 써놓으면 그게 누군지 가서 내가 찾아보고 써줘도 좋고요. 이해됐죠? 이게 원소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포함 관계로 가볼게요. 포함 관계. 포함은 누가 누구를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이걸 묻는 거지. 그때 쓰는 게 요 기호와 요 기호가 있었지. 자, 이 기호는 왼쪽에 뭘 적고 오른쪽에 뭘 적어야 돼? 원소. 왼쪽은 왜 쓰니? 원소를 적고 오른쪽은 집합을 적는 거지.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3, 6, 9야 했을 때 쌤이 여기다가 6, A 이렇게 적으면 인정? 아니 인정? 인정. 근데 7, A 이렇게 적으면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선 하나 긋는다고 그랬었지? 자, 이 기호는 언제 적는다? 집합과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 2 집합 쓰고 여기에 2, 4, 6 집합을 써서 이렇게 기호를 적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맞으려면 여기에 있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데 1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포함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집합을 A, 이 집합을 B라고 하면 이걸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집합 A는 이거 말고 포함되는 거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지 뭐. 그럼 이제 포함되는 거 맞지? 자, 요때 쓰는 문장이 뭐겠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자, 얘를 주어로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얘기로 가는 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말도 하죠. 자, 등장하는 단어 뭐? 부분 집합. 한 집합의 일부 원소 혹은 전체 원소 혹은 1도 안 가져가는 거. 나 여기서 필요한 걸 가져가서 집합 만들래 그랬더니 나 홀수 필요한데 없네. 에이씨, 그러면 공집합이네. 이런 거야. 여기 많이 도구가 많아. 그 중에 일부를 가방에다 넣고 가서 이제 뭘 고쳐야 되는데 필요한 공구가 없어. 그럼 가방은 뭐가 돼? 빈 가방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갖고 갈 게 없는데 뭐 굳이 뭘 무겁게 담가 넣느냐는 거지. 담아 넣느냐는 거지. 공집합일 수도 있는 거야. 일부분 중에 필요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의 일부를 가져다가 집합을 만드는데 그 놈은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것도 부분집합이다. 그치? 필요한 게 다 필요하네? 하고 다 집어갈 수도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일부만 지나가서 나 2만 갖고 갈까? 4만? 6만? 2, 4? 2, 6? 4, 6? 이렇게 집어갈 수도 있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했었죠? 그중 다 가져가는 애만 뺀 다는 조금 무조건 한 개 이상 남겨놔 해서 만들어지는 나보다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을 아직 쓰면 안 되지. 이 집합보다 원소의 개수가 확실히 적은 부분집합을 이 집합의 찐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집합은 부분집합이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어 지금 부분집합이 총? 8개 만들 수 있었지? 그치? 자, 8개를 좀 빨리 구하는 공식 존재했었지 우리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 쉽게 구하는 방법 뭐였죠? 2의 원소 개수. 그렇지,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기. 여기서 띄웠군요. 이렇게. 왜 2를 거듭제곱하더라? 원소. 아, 두 가지. 그렇지, 부분집합 만드는데 좀 애매하긴 해. 너 올래 말래, 갈래 말래,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택권이 2가지씩 있어. 그래서 뭐가 가능했었어? 나 부분집합 만들 때 6은 꼭 넣고 싶어. 그럼 얘는 선택권이 몇 가지로 줄어들어? 꼭 들어와라. 너의 선택권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맞죠? 얘네들은 아직 2가지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4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그래서 여기서도 6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보면 4군데서 확인이 되죠? 당연히 없는 것도 몇 가지야? 6 없는 애도 4군데 있지? 왜? 넌 들어오지 마. 라는 선택권이 한 가지로 결정되는 거였었지. 맞죠? 기억합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부분. 자, 이제 2챕터. 집합의 연산으로 가봅니다. 집합의 연산은 4가지가 존재합니다. 합차부가 됐는지 합교여차. 합교여차. 이거를 또 단어 만들어야 되나? 여차 이렇게 해줘야 되나? 굉장히 싸늘하게 짜게 씹네요. 왜 그러는 거야? 이나 웃었어요. 내가 웃겨줬으니까 웃어주니까 고맙지. 뭐야 너? 네가 뭔데 평가해? 가만히 좀 있어. 뭐 상처를 들쑥날쑥 이제 다리를 떨어져. 왜 그러는 건데? 오줌마루 화장실 갔다 와도 돼. ADHD. ADHD. MBTI인가요? 이건 MBTI가 뭐니? 저 ADHD인데요. 사실 MBTI에 ADHD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 걔는 완전 새로운 카테고리 아니야? 뭐 계획적이냐 아니냐 그 상관없잖아. 룰 파괴자 아니? 그 이제 옛날에 유튜브에서 봤던 여자 유튜버? 스트리머? 덕자라는 여자애가 있었어. 아, 되게 순수한 애야. 예쁜데 애가 막 오늘 중구난방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성인 ADHD였는데 그 사이에 막 그 요즘엔 유튜버들도 유명해지면 소속사에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 근데 소속사에서 사기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맨날 얘가 막 재밌는 영상 올리다가 어느 날은 눈을 푹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뭐 갖고 있던 거 달고 제 채널도 뺏기고요. 그래서 막 엄청 맨날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 못 본 것 같은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런 거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걔가 웃겼었던 이유가 막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애가 움직이는 건데 이게 성인 ADHD. 아까 말했잖아. 자기가 사기당했는데 이유가 이런 거야. 이 서류 같은 거를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사인을 해놓고 지나가서 보면 내가 왜 사인했지? 뭐 필요해서 했겠지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다 까먹고. 그러니까 사기치가 너무 좋은 거였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ADHD 처방 약이 있잖아. 그걸 먹으면 이제 차분해지는데 그러면 방송을 하는 텐션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게 이러면 내가 방송을 해서 뭐 돈도 벌고 어쩌고저쩌고 떠나서 이게 삶이 문제가 되겠다. 왜냐하면 진짜 심했었대. 그러니까 자기가 막 방송 카메라 휴대폰 켜놓고 막 길거리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기분 좋아요 제가 춤출게요 하면서 막 춤추고 그러니까 그러다 순간적으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춤췄지? 이런 상황까지 갔대. 너무 심해 아니에요? 그 ADHD가 심하면 순간순간 자아를 놓치는 건가? 헐.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만하다의 수준이 아닌 거였지. 헐. 정줄이 순간 스위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수준이 되는 거지. 대박. 약 먹고 텐션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방송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아직 채널 있어요? 몰라요. 선생님 얘 마지막 소리 듣는 것도 한 2년 이상 지난 것 같아. 한참 된거. 랄랄도 그냥 먹는데요. 랄라. 걔는 걔 독자라는 애가 랄랄의 2배. 그 랄랄은 자기가 의도로 갖고 그걸 한다라고 할 정도로 좀 논리적이잖아. 왜냐면 캐릭터도 하고 막 하니까 부캐 막 이런 거 하잖아. 그 이상한 아줌마 연기 너무 잘하던데. 그 이상한 아줌마 있잖아. 그 역할 아줌마라고 해야 돼? 할머니라고 그래야 돼? 나 그 옛날에 선우용료인가? 그 옛날 할머니 그 연기자분 앞에 가갖고 한 60 먹은 할머니인 척하면서 막 연기하다가 나중에 네가 랄랄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놀래는 거 나오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심각합니다. 랄랄 정도는 약한 거야. 저는 진짜 심했어. 그곳에서 행복하니. 가영아 너도 그곳에서 행복하니? 됐다. 자, 연산 가볼게요.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B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두 집합 사이에 관계를 묻는 건데, 자, 첫 번째 합 집합. 나도 뭐를 한다? 집합을 만들 거야. 어떤 규칙의 집합? 집합과 집합을 합할 거래. 합병 같은 거야, 합병. 다 모이세요 이거야. 다 일로 와 이런 거야. 자, 뭐 예를 들어 소래고 1학년 3반 모여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리고 저쪽 야구부 있지 소래고. 야구부도 다 오라 그래 이런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그럼 여기다 이제 모으는 거야. 야, 다 모아. 여기다 이제 쓰는 게 이거야. A와 B를 합하는 거야. 이렇게 큰 컵에 다 몰아 넣어. 이게 합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다가 A가 갖고 있는 원소 다 써. B가 갖고 있는 원소도 다 적어.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때 뭐가 있었지? 규칙이 2가지가 있었지. 원소들은 굳이 뭐 크기 순서 뭐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넣어두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같은 원소를 2번 적지 않아요 라는 게 있었지. 따라서 A가 갖고 있던 2, 4, B가 갖고 있던 2, 4는 한 번만 적어요. 그지? 자, 여기서 파생되는 거 바로 갈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 무슨 뜻이야 이 말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A 집합 원소 몇 개니? 5개야. B 집합은 4개예요. 합치면 원래 몇 개여야 돼? 9개여야 되지. 5개와 4개를 더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몇 개? 7. Why? 그렇지. 2번 쓴 건 한 번만 적기로 했기 때문에 빠져야 되겠지. 그지? 자, 그걸 표현하기 위해 2번째로 갑니다. 교집합이 있어요. 이건 뭐야? 겹치는 거. 야, 형 있는 나보다 나이 많은 형제 있는 사람 손 들어. 나보다 나이 적은 형제 있는 사람 손 들어. 나보다 나이 많은 형제 있는 사람은 오른손 들어. 나보다 나이 적은 형제가 있는 사람은 왼손 들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겠지, 그지? 맞죠? 둘 다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니까 그게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 합집합은 뭐게? 야, 한 팔이라도 든 놈들은 다 이리 와. 야, 2팔 든 놈, 너는 이름 한 번만 적어라. 여기 있었다고 여기 있다고 2번 적는 거 아니야. 한 번만 적어. 이런 뜻인 거야. 자, 교집합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까 여기서 2번 적었다고 한 번 삭제된 애들 있지? 여기 누구? 2랑 4가 들어오겠지. 자, 이제 교집합이 들어오면 얘를 표현할 수 있게 바뀝니다. 아까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찾아져? 각각 더하면 최고잖아. 쉽잖아. 근데 겹치는 건 어때야 돼?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빼줘야겠지. 따라서 여기 뭐라고 쓰냐?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하고 싶은데 그러면 두 번 쓰는 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빼고 싶어. 누구를 빼자? 둘의 겹치는 원소의 개수만큼은 뺍시다. 요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죠. 뭐죠? 너네 보고 1부터 100까지 있는 자연수 중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모으면 몇 개지? 하면 2의 배수 50개요. 3의 배수 33개요. 합치면 83개요. 정답? 아니죠. 누가 사라져야 돼? 6의 배수는 두 번 썼잖아. 아까 2의 배수 쓴다 할 때 거기 6, 9, 6, 12, 18 이런 애도 있었잖아. 6의 배수 16개는 빼자.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약수 배수하면서 했던 거란 말이지. 그걸 이제 기호,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할?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럼 이때 쌤 저거 봤더니 얘랑 두 집합이 겹치는 게 1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이 1, 2, 3이고요. D라는 집합이 4, 5, 6이 있어. 원소 중 겹치는 거 있나요? 한 개도 없지. 이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왜 이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냥 3 더하기 3 하지 뺄 게 없지. 맞죠? 자, 이렇게 교집합의 계속 이러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 또는 교집합이 무슨 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공집합. 이럴 때 우리는 이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불러요. 서로소? 서로소? 이거 중학교 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불렀었잖아. 맞죠? 왜냐면 자연수 중에 1을 약수로 안 간다는 애는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이면 공통인 거야. 그죠? 남자, 여자, 사람이라는 공통점까지 삭제할 수는 없잖아.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 새끼 저거. 라고 들어본 적이 내가 몇 번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건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런 것까지 했는데. 너는 안 들어봤어? 미나 들어봤을 것 같아. 저건 소요? 어떻게 저렇게 자빠져 잘 수 있지? 이러고. 아, 나한테? 옆반쌤한테? 그 옛날에 MBC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어. 들어봤을 거야. 이거 유명했어. 머털도사. 네? 머털도사.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있고 그래갖고 뭐. 근데 1편에서 머털도사는 머리카락을 뽑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뽑아서 하는 건 약간 서유기의 손오공의 행동이랑 비슷하단 말이지. 원래 머털도사는 배운 도수를 힘을 주면 머리카락이 바짝 서. 그러면 말로만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만으로 도수를 쓸 수 있었거든.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왕지락이라고 하는 나쁜 그 도사한테 그 비밀을 알려줘서 왕지락이 머리카락을 다 밀어서 뽑아버려. 그래서 걔가 뭐 나는 바보야. 이제 나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세울 수 없어. 그랬더니 걔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머리카락은 또 자라. 대머리가 아니니까. 그랬는데 세워도 안 돼. 알고 봤더니 이제 바뀐 거지. 머리카락을 뽑아서 휘 날리면서 이제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도수로 가게 되는. 거기에 보면 게으른 남자애가 나와.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너 그러다가 그렇게 게으르게 지내면 너 소된다. 그래갖고 머털도사 걔 소로 만들고. 그 걔가 소로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걔가 뭐라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좋아했어. 그렇지. 야, 진짜 소가 됐으니까 진짜 편하게 누워서 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거짓말이었어. 소 일어나. 가갖고 저기 밥 깔아. 집어주고서 아니 소 놀고 먹는다며. 날 속였어. 이러는 그런 짤. 미나는 요즘 만화 짤 얘기하면 다 알아듣네. 선생님이 수학책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AI랑. 짤 메스 짤 이렇게 하고 함정 문제 옆에다가 날 속였어 이거 하나 이렇게 짤 붙여놓으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 정준하 문제. 연산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정준하 이렇게 안경 쓰고 두뇌 풀바동 뭐 이런 거 하나 딱 해놓고 미나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뭐였어요? 집합 중에 합집합, 교집합 이라는 게 있었지? 교 크로스잖아. 그치? 겹치는 거 교점 같은 것처럼. 교니까 너도 나도 야 나도 뭐 이렇게 되는 애들만 모은 것들. 자, 그럼 세 번째 아까 이러면서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얘기했죠? 이거 따로 써놓을 거야. 합집합의 이게 질문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어쨌든 답은 뭐로 쓰는 게 좋아? 특정한 수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엄청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죠? 표현한다. 정리됐지? 자, 이제 세 번째 연산인 차집합으로 갈게요. 이거 의외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명확하게 안 외우면 특히나 누구? 서빈이 같은 애들. 대충 외우는 친구들.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다 보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서빈아. 알겠죠? 자, 차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 3 빼기 4와 4 빼기 3은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다르지. 합집합 3 더하기 4와 4 더하기 3은 같지. 근데 집합에서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안 돼요. 왜냐? 말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줄게. A의 원소가 2, 4, 6, 8 이렇게 있고요. B 집합의 원소가 4, 8, 12, 16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얘는 2의 배수 4개, 얘는 4의 배수 4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요 부분이 뭐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집합 A와 집합 B의 그렇지, 교집합. 얘네들 모아놓은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싹 다 한 번씩 적으면 그렇지, 합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A, B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보면 합집합에 해당되는 애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다 더해주는 거야. 교집합에 대한 영역은 어디야? 디귿, 너나 다 갖고 있는 거만 합쳐놓은 거야. 갖다 놓은 거야. 자, 그럼 차집합은 뭐냐? 차집합은 A 빼기 B.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래. 아니 근데 2를 뺄 수 있나요? B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쓰면 쓸 때는 이게 제일 심플한 건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A에서 빼줬으면 좋겠어. 뭘? A랑 B랑 둘 다 갖고 있는 거를 뺐으면 좋겠어. 이런 거지. 손민수 못하는 거야. 손민수. 미나가 저렇게 무릎 담요 같은 거 탁 써서 좀 예뻐 보이네? 그래서 이제 서빈이가 똑같은 거 사서 해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미나가 아이씨 갖다 버려. 뭐야? 똑같은 거 개짜증나네. 슬리퍼 신고 왔는데 똑같은 크록스 신고 온 거야. 아 뭔데? 갖다 버리는 거지. 말 이해돼요? 손민수. 그래서 미나가 봤더니 서빈이랑 봤더니 볼펜 똑같네? 필통 똑같네? 그치? 남친이 똑같네. 이렇게 되면 걔네들은 뭐를 해? 빼고 미나 혼자 나만 갖고 있는 거, 나만 유니크하게 갖고 있는 거. 여기 이 부분을 뜻하게 되는 거야. 나만 갖고 있는 것만 남겨둬라. 뭔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은 4랑 또 8은 똑같으니까 지워. 2에서 12 빼서 마이너스 10, 6에서 16 빼서 마이너스 20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행복감을 가요. 완벽해. 아닙니다, 서빈아. 알겠죠? 요렇게 말로 해석하면 좋아.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고 남은 애들만 모아놔봐. A 혼자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당연히 B 빼기 A는 차집합은 B에서 A랑 겹친 거를 빼고 B 혼자만 갖고 있는 거. 그치? 그거를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이거를 너네 보고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 요 그림으로 봤을 때 뭐예요? 기억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니은에 해당되는 거지. 자, 누는 이렇게 말을 해. 말을 못해.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것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네. 추가 설명이. 오케이?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산은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주원이는 이거 못해요. 그러면 여자만 진짜 썰렁하네. 역대급이었어. 자, 여집합은 여기서 잉여, 나머지.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앞서서 이 얘기가 먼저 들어와야 돼. 합집합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보통 수행이 쓸 때는 이렇게 꺾어서 쓰거든요. 구분하려고. 문제집 보면 알파벳 U니까 이제 필기체자 저기 뭐야 폰트 체잖아. 이렇게 인쇄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얘 합집합에서는 그냥 얇은 이렇게 기호로 돼 있어서 알파벳 U와 합집합 기호랑 다릅니다.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우리가 막 쓰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은 U를 그냥 이렇게 꺾은 디귿자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형태로 쓸 거거든. 그냥 알파벳 U예요. 유니버셜 셋 그래갖고 유니버셜 우리의 유니버스야. 여기서만 노는 거야. 왜냐? 자, 이제 다시 여집합으로 와볼게. 자, A의 원소가 1, 이렇게 갖고 있거든? 그럼 기호로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뭐가 있을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말해보자. 1, 또 3, 또 2, 4, 6, 8을 뺀 나머지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주세요. 5, 또 7. 상상력이 너무 약하네. 니네가 말한 자연수는 벗어납시다. 뭐? 마음에 안 들어. 또 5, 마음에 안 들어. 또 뭐래? 루트 3. 또 X 좋다. 또 이거 좀 좋았어. 수에서 문자로 갔잖아. 영역이 확 바뀌었잖아. 루트 3도 수잖아. 마음에 안 들었어. X 좋다. 또 I 같은 알파벳 수준. 따라쟁이. 저런 게 안 좋은 거야. 또 A. 같은 알파벳이잖아. 좀 전에 욕먹은 거 보고서 생각이 없네. 또 알파벳 뭐라고 했어? 제가 X 그래서 얘가 뭐 I 그러니까 네가 A 다 알파벳으로 간 거잖아. AR이? 생각이 한계가요? 미나 생각하고 있어. 뭐? 책을 보고 있네. 책! 뭐 어때? 책 좋아. 윤서주 할 것 같은 극한! 좋아. 발산! 똥! 휴대폰! 엄마! 아빠! 마라탕! 상관없어. 2, 4, 6, 8만 아니면 돼. 짜증나지? 그지? 그래서 이거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먼저 좀 제한을 좀 둬. 여기가 제일 큰 범위 아니? 이런 거지. 야, 너네 뭐니? 나 티플 다니니? 그럼 여집합 데리고 와. 그러면 여기 없는 애들 보면 가영이 데리고 와야 되거든? 있어야 되는데 없는 애? 티플 다니는 애들 중에 이런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야, 너네 빼고 여집합이요. 그럼 바깥에 나가고 막 갑자기 아무나 잡고서 아주머니 데리고 시대. 저를 왜 데리고? 우리만 아니면 된대요. 그러면서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야. 이 제한의 폭이 지금 니네가 하는 것처럼 여기 짝수였으니까 홀수? 그럼 수를 좀 무리수? 수가 아니어도 된다니까. 생물 무생물 이거 상관없어.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게
함정이기도 하고요. 너네가 수학을 할 때 왜 쓰잘데기 없이 꼼꼼하고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쪼잔해 보이는 말꼬리 더럽게 자꾸 늘어지네 하는데 이 구멍 나면 오류가 생겨서 모든 이론이 깨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잖아. 선생님처럼 수학과 간 사람들 1학년 1학기 처음 배우는 게 집합이에요. 뭐라는 거냐면 자 우리는 어디서 놀 거고 누굴 가지고 무슨 계산을 할지를 약속하는 게 최초거든.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워. 집합을 처음 배웁니다. 이게 수학의 사실 시작이야. 선생님이 저번에 선생님 집합 짜증나 어려워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썼냐면 야 이거 옛날 선생님 때 라떼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었어. 요즘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처음에 뭐 배워? 소인수분해 배운단 말이야. 선생님 때 집합이 1등.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 뭐였어? 또 집합이었어.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집합 하나를 끝내주게 잘합니다. 왜냐면 문제집만 풀면 집합부터 풀다가 이제 재미없어서 안 풀고 또 공부해봐야지 그럼 또 집합 풀다가 또 그만해. 그래서 집합 하나는 애들이 끝내주게 잘했어. 집합 어렵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왜냐? 졸업할 때까지 집합만 최소한 20번 했거든. 물론 2단원은 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합만 20번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때는 집합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애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지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돼서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낯설어. 그리고 너네 느낌이 오는 거지. 1학기 때 되었던 거야. 서로 처음 배우는 거 좀 어려워. 헷갈려. 얘도 그런 놈 아닐까? 아니에요. 착한 애야. 지금 별거 없었잖아. 그치? 기껏해 너네한테 야 2, 4, 6, 8 몇 개야? 4개 이거 하고 있었잖아. 그치? 민호가 엄청 상상력 발휘해서 저는 루트 3을 상상해봤어요. 어깨 이거 딱 맞냐? 자연수만 생각하는 이 바보들아. 나는 루트까지 걱정했지롱. 어깨 피는 이거 얼마나 쉬운 애들이야. 맞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야. 전체 집합. 우리 어디서 놀까? 그럼 내가 정해줄게. 나 x가 원소인데 10 이하의 자연수야. 우리 여기서만 놀기로 하는 거야. 잉? 라고 약속하면 자 이제 얘는 원소가 어떤 애들이 있을까? 1, 3, 5, 7, 9, 10도 들어가죠. 1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10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0이 없잖아. 그치? 이런 거 이제 서빈이 틀린다? 뭔지 알아? 짝수, 홀수, 없는 홀수 무슨 틀린다? 문제 안 읽어. 이런 거 자세히 안 읽어. 인정? 응? 자, 10 이하는 자연수 뭐 있어? 이해했다. 네, 그거 봐. 안 읽는다니까. 네, 10 이하, 10 포함입니다. 근데 여기는 10 없죠? 그래서 홀수들 5개랑 이제 10까지 포함해서 6개가 이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여집합. 여집합. 오케이? 여집합. 인형. 나 빼고 나머지. 맞나요? 나머지. 오케이? 자, 이 얘기가 왜 필요했냐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엄청 중요해지는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여러 애들이랑 놀아야 되니까 자,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운동장이라서 전체 집합은 각지게 표현을 하고요. 이 안에 A가 있어. 나 2, 4, 6, 8이야. 근데 집합 B가 있어. 난 누구냐면 6, 8, 9, 10이야. 그러면 A한테도 없고 B한테도 없는 아무한테도 못 들어간 애들이 있겠지. 그럼 거기에 누가 있죠? 1, 3, 5, 7 이런 애들이 있지. 맞죠?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영역이 4군데가 됐어. 뭐? A 혼자 가지고 있는 곳, B만 혼자 갖는 곳, A, B 모두 갖는 곳, A, B 아무도 안 갖는 곳. 요 4가지 영역을 이제 요런 4가지 집합의 관계들을 이용하여 연산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걸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말 이해됐어요? 자, 그걸 집에서 혼자서 연습해보면 진짜 좋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하면 좋아요. 사실 이 2번째 챕터는 이게 끝이야. 이거의 응용의 단계일 뿐이야. 자, 나 니은 더하기 디귿 영역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지. 그냥 집합 B인데요? 맞죠? 그냥 집합 B예요. 자, 그럼 디귿을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A 빼기 B. A 빼기 B? 디귿인데? 어? A 교비. 그렇지. A랑 B랑 겹치는 영역이 디귿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좀 어려운 대로 좀 어려운 걸 해볼까? 기역 더하기 니은은 A 더하기 B 빼기 A 교비. A 더하기 B 더하기는 없죠. 합집합이지. 집합에서 에서 뭐 하자고? 빼기 여기서 빼기 A 교비. A 교비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이 뭐예요? A가 갖고 있는 거, B가 갖고 있는 거를 한 번씩만 모두 적어 세우지.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이 뭐야?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더한 영역인 거거든. 거기서 뭐를 빼고 싶어요? 둘이 겹친 부분이 디귿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디귿 빼면 남는 게 뭐야? 기역하고 니은만 합친 부분이 남겠지.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기역하고 니은? 기역이 A만 갖고 있는 거지. 우리 A만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 집합 A에서 집합 B 뺀 차집합이 A만 갖고 있는 기역을 나타내는 영역이지. 그럼 거꾸로 또 뭐 하면? B 빼기 A가 니은을 나타내는 영역이지. 이 둘을 모으고 싶으면 뭐 하면 돼? 합집합. 집합을 더한다는 건 합집합. 이렇게 표현해. 얘랑 얘는 뭐야?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영역을 어떤 생각으로 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어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쌤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런 말 나오면 너네가 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면 되게 심플하다. 연산 계산하기가 되게 쉽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아까 쌤이 여집합이 나와야 할 수 있다라고 잠깐 언급했던 건데 차집합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표현이 이건데, 자, 이게 어디를 뜻할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영역으로 말해주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자, 하나씩 찾아볼게. 쉬워요. 자, A가 뜻하는 건 뭐죠? 기역하고 디귿을 더한 거지. 자, 요건 무슨 뜻이야? B가 아닌 거. B가 갖고 있지 않은 거. B 바깥쪽 테두리. 잼 안 발린데. 기역하고 리을을 합친 부분이지. 더해주세요. 교집합은 뭐야? 겹친 거지. 겹친 게 뭐야? 기역. 기역이 뭐지? 기역의 대표가 뭐였어 아까? A만 가지고 있는 거. 얘였지. 그래서 제일 많이 표현되는 건 얘네가 아니라 얘예요. 같은 말이야. 너네 머리 조금이라도 헷갈리려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걸 보면 너는 뭐를 떠올려야 돼? 요걸 떠올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라고 쓰겠어요? A랑 B랑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인데 보통 집합은 또 알파벳 순서대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다. 같은 말이다. 이해됐어요? 잘 연습하세요. 연산 복잡한 문제 별거 없다. 영역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풀린다. 됐어? 이게 연산의 끝이야.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있는, 하나 이제 스포이드를 하나 뚝 하고 떨어뜨리는 게 집합 3개짜리. 욕하시면 돼요. 이런 씨. A만, B만, C만. A하고 B만, C는 안 갖고 있어. BC만, AC만. 우리 모두 에이씨, 아무도 안 갖고 있어. 전체밖에 있어야지.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욕하시면 돼. 아까 합집합의 집합이 두 개일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했죠? 각각 더해서 겹치는 거 한번 뺐지. 이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하나 하고선 다음 얘기할게요. 너무 좁은데? 가지고 귀찮아. 아야 이거 좀 뒤에 하고. 쉬는 시간. 뭐래? 뭐래? 응? 맞아 그 얘기했어. 모레 쉬라고. 네, 뭐래? 응. 월요일이잖아. 그때 쉬어. 진짜요? 내일 시간이 모레 있구나. 쉬어요? 아니요. 우와. 정규 수업이 없었고 쉬어야 하고 장난쳤는데 생각해보니까 특강이 있었네. 미나상. 쉬는 시간. 미나상 나니가 스키. 왜 안 해줘? 하이트 해줘. 저기는 텐션이 안 나와. 뭐 텐션이 안 나온다고? 알았어, 좀 쉬었다. 알았어, 5분간 쉬었다 합시다. 1부가 좀 길었나? 꺼주세요. 아 역시 구형 리모컨은 꼭 말해야 꺼주네.